그래도 실천하기 쉽고 반복적으로 하시기 쉽고 네. 또 재료도 간단하고 소화할 수 없으면 그건 우리 몸에 독입니다. 푸드 닥터가 추천하는 강력한 저속노화 식단. 안녕하세요. 음식이 약이 되는 것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한식단 코칭 지도사 협회입니다. 약사님 요새 저속노화가 굉장히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네. 네. 이 저속노화 식단을 보면 저희 푸드 닥터 식단이랑 거의 유사한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푸드 닥터가 추천하는 강력한 저속노화 식단 레시피 무엇이 있을까요? 푸드닥터가 생각하는 저속노화 식단 중에서 마스터 클래스에 있는 모든 레시피가 저속노화 식단에 그렇죠. 다 해당이 됩니다만 네. 그래도 실천하기 쉽고 반복적으로 하시기 쉽고 네. 또 재료도 간단하고 예, 그런 걸로 오늘 네. 항암 토마토 마늘밥 밥에 토마토를 넣어서 하는 토마토 마늘밥 하나 할 거고요. 네. 하나는 시래기 북어 들깨찜. 시래기 북어 들깨찜이요. 예, 그래서 네. 저속노화 식단에도 보면 네. 해조류, 네. 예, 생선류를 많이 먹어라. 그래서 이 황태, 네. 예, 북어가 굉장히 그 아미노산도 굉장히 풍부하고 네. 예, 또 근육을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네. 저속노화에서도 근육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근육이 있어야 90살까지 걸어 다닌다. 네. 예, 그래서 요즘 근육을 엄청 강조하셔서 사실 80대 어르신분도 막 바쁘 찍고 막 요즘 많이 그러시잖아요. 아, 네. 100세까지 쌩쌩하게 어떤 내 다리로 걷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도 가고 예, 이제 그게 많이 목표가 되신 분들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치매 이런 것들도 근육이 있는 분들은 훨씬 치매 위험 낮다. 그래서 운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네. 또 이 저속노화 식단의 정의영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 영양제 사 먹을 돈으로 운동을 해라 아, 이런 네. 예,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떤 그 운동이 주는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운동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근육을 살리는 것. 네. 운동이 아니면은 근육을 늘릴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먹으면서도 도와줄 수 있는 예, 콜라겐 레시피로 예, 북어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아,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저속노화에서 많이 강조하는 채소를 네. 많이 섭취하는 방법으로 함토마토 마늘밥을 첫 번째 저속노화 식단으로 추천해 주셨고 네. 두 번째로는 근육이 저속노화에 굉장히 중요한데 근육을 생성하는 그런 레시피로서 시래기 북어 들깨찜을 네.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항암토마토 마늘밥부터 먼저 어떻게 네. 만드는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책에 너무 친절하게 잘 소개가 되어 네. 있는데요. 네. 저는 그냥 오늘 흰쌀을 준비했어요. 오, 그러나 네. 대신 예, 잡채라고 하는 저희 예, 푸드닥터 마스터 클래스에도 네. 소개됐지만 이 혈당 스파이크 없이 일정한 혈당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채소류들 14가지 채소를 동결 건조해서 만든 아, 잡채를 네. 조금 네. 넣어서 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곤약. 곤약이요? 예, 당뇨 환자분들도 이제 많이 드시는 곤약쌀 네. 이렇게 해서 섞어서 아. 그래서 여기 저속노화 식단 정의영 교수님에서는 잡곡밥을 많이 네, 통곡식을 맞아요. 많이 소개를 했는데 강조하시죠. 네. 저는 사실 이 통곡물들이 렉틴이라든지 피틴산, 현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소화 보내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 몸에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왜냐면 얘네들은 네. 자기네들을 먹는 생물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좀 공격성이 있는 물질들이에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거든요. 네. 그런데 위가 튼튼하고 또 네. 위산이 풍부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그것에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저산증 그리고 운동조차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근력이 좋지 않아요. 아. 그래서 물리적 소화, 화학적 네. 소화 둘 다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소밥을 드시는 걸로 왜냐면 아무리 곡물이 좋아도 소화할 수 없으면 그건 네. 우리 몸에 독입니다. 곡물 좋다 그래서 막 뭐 귀리에 렌티콩에 뭐 또 요즘 파로에 이런 거 먹고 하루 종일 꺽꺽대고 소화 안 돼서 막 네. 트름 나오고 감기 끼고 막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 몸에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식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면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쌀에 곤약쌀에 또 밥채 이렇게 넣어서 네. 채소밥을 할 거고 그다음에 네. 이제 재료는 마늘, 토마토, 브로콜리. 아, 네. 네. 그래서 마늘과 또 항암의 대표적인 채소들이죠. 네. 토마토와 브로콜리, 삼총사는 아마 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네. 정말 많이 챙겨 드시는 와. 거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암 환자한테도 사실은 그 저속노화에서도 얘기하는 게
나중에 그 세포들이 제대로 분열이 안 되면은 나중에는 좀비 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가 된다고 네.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암 환자가 드시기에도 좋은 항암 밥이라면 당연히 저속노화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뭐 이거에는 좋고 여기에는 안 좋고 이런 건 없습니다. 맞아요. 저희 음식에서는. 네. 근데 약은 앞은 좋은데 뒤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음식은 네, 음식 치유는 그렇게 어떤 상반적인 동전의 네. 앞뒷면 같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토마토는 이렇게 절반 정도 갈르시고요. 네. 마늘도 사실은 이렇게 통으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반절 갈라서 한 10분 정도 방치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 네. 예, 마늘의 어떤 유효 성분 알린이라는 것이 알리나제로 변환이 돼요. 네. 예, 예. 그 마늘에게는 이게 하나의 자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놓으면 상처 치유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유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죠. 예,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네. 어떤 식재료를 선택하는 걸 넘어서서 이런 조리법이나 그쵸. 손질법도 네. 어떤 음식의 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흡수가 좋지 않은 상태로 먹으면 사실 마늘을 아무리 먹어도 네. 그 득을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놓고 네. 한 10분간 방치한 다음에 조리하셔야 됩니다. 자르지 않고 조리를 하게 되면 그 활성형으로 변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작은 디테일도 네. 놓치지 않아야지 효과가 나고 또 효과가 나야 지속적으로 습관화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좋은 예. 걸 먹는데 계속 내 위가 이걸 받아내지 못하고 불편하다면 사실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짧은 단시간 안에 이제 효과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 밥을 넣고요. 네. 네, 쌀을 미리 불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밥을 넣은 게 아니라 쌀을 넣고요. 네. 그다음에 뭐 곤약도 1대1로 이렇게 네,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한 뭐 1.5에서 2인분 정도. 그리고 네. 저희 밥채를 좀 넣을게요. 네. 다양한 채소. 그래서 아이들이 채소밥 싫어한다. 밥채밥을 하면 그 채소 싫어하는 아이도 이게 굉장히 입자가 작기 때문에 네. 14가지 채소를 이점을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맛이 너무 궁금하네요. 네, 이걸로 뭐 아이들 주먹밥 네. 같은 거 많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사실 맛이 좋지 않으면 온 가족이 즐기기 힘든 메뉴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말 맛이 기대가 되는 레시피예요. 네, 그래서 네, 색깔도 너무 이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소밥 하실 때 약사님 해보셨나요? 네. 네, 많이 해보셨죠? 네. 그 일반적으로는 그 재료보다 약간 올라오게, 쌀보다는 올라오게 하는데 얘는 네. 채소 자체에 수분이 있고 제가 또 불려놨기 때문에 그냥 같은 높이로 네, 네. 또 채소의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막 항암 토마토 밥이, 마늘밥이 네. 지금 거의 다 됐다고 네. 막 소리가 울리네요. 네, 그래서 아까 네. 그 밥을 안 칠 때 죽염을 하나 넣어도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간에 뜸이 들 때 네. 이런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채소밥은 네. 지금 저희 죽염 하나 넣고요. 이렇게 넣고 밥 자체에 이렇게 소금 양념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한번 섞어주는 것도 네,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까요? 네. 어떤 양념장이 재료가 필요할까요? 네, 보통 이제 간장 베이스로 네. 제일 이제 죽염 간장. 저희 또 밑에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네. 저희 일반 간장보다는 죽염 간장 쓰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네. 그래서 발효 간장인 죽염 네. 간장 네. 써주시고, 그다음에 요 베이스에다가 그냥 통깨, 통깨, 또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요정 들기름, 네. 네, 어. 들기름. 이 정도 넣고 식초도 약간 넣어도 감칠맛. 오, 네. 오, 식초요. 네, 요즘 애사비 많이 드셔서 네. 저희 애사비 넣으셔도 되고 천연 발효 식초, 네. 뭐 현미식초라든지 네. 이런 거 넣으시면 되고 나는 꼭 단맛이 필요하다. 단맛이요? 네. 아니요. 괜찮습니까? 저희 네. 이제 저희 푸드닥터 식단 코칭하면서 단맛이랑 이제 네. 이별했습니다. 네, 전혀 단맛 없어도 네. 이거 쓰셔도 좋고 저희 있는 그 발사믹 식초 네. 그거 넣으면은 단맛이 자연 단맛이 식초의 들어가거든요. 단맛이 네, 들어가서. 그래서 그거 쓰셔도 돼요. 그래서 네. 그냥 단맛 없이 이제 밥이 다 됐어요. 네, 너무 맛있게 됐네요. 네, 이게 네. 아무래도 와. 제가 곤약쌀 이런 걸 넣었더니 네. 좀 지려요. 네, 그런데 이 채소밥은 꼬들꼬들한 밥으로 먹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채소에 이런 것들이 흐물어지면서 네, 기본적으로 수분이 네, 좀 많을 수분이 수밖에 많은 없죠. 밥이지만 네. 맛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곤약살마저 와. 들어갔기 때문에 곤약이 들어갔는데 곤약이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고 그냥 일반 밥 같은 네. 모습이에요. 맛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거를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양념장에 아, 네. 살짝 비벼서 네. 한번 비벼보세요. 아, 네. 박사님. 네. 비벼서 맛있게 그리고 또 완벽하게 네. 영양적으로 부족함 없이 드시려면 네. 이렇게 양념장에 네. 마지막에 김에 싸서. 아, 김에 싸서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음. 이 맛있는 네. 곱창김을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벌써 너무 고소한 향이 막 네, 나요. 맞아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맛있을 텐데 김에 음. 싸서 먹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먹방 하시잖아요. 먹방이죠. 네. 닭닭의 최고의 먹방 매력으로. 맛이 괜찮나요? 저도 막 향이 나서 침이 보이네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궁금한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 양념이 들어가서 더 입맛을 돋구네요. 시력을 돋궈요. 그리고 마늘이 제가 이걸 알려드리면 마늘이 이렇게 맛있고 단지 몰랐다. 그러게요, 맞아요. 네, 마늘이 오히려 골라서 드세요. 네. 저도 막 침이 보이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너무 맛있죠, 약사님. 이게 마늘 들어간 거 제가 먹어볼게요. 마늘이 완전 달아요. 매운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늘만 가지고도 뭐 콜레스테롤 이런 어떤 조절 효과, 또 항당뇨 효과, 뭐 엄청 마늘이 도시를 건강하게 하고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이렇게 밥에 넣어서 매일 드시면 훨씬 더 마늘을 정말 똑똑하게 매일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약이 되게 하는 방법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주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푸드닥터가 추천한 저속노화 식당 항암 토마토 마늘밥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약사님. 네. 약사님 그러면은 푸드닥터가 추천하는 두 번째 저속노화 식단은 무엇인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육을 잘 만들어주는 네. 시래기 북어 들깨찜. 시래기 네. 북어 들깨찜. 그 네. 이름만 들어도 사실 어느 식재료가 필요한지 약간 상상이 되는데 그죠? 그래도 그 약사님이 주재료가 다 나와 있어요. 네. 시래기와 북어와 북어와 들깨가 있으면 네.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여기 네. 시래기 네. 이렇게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래기 미리 좀 제가 삶아놨어요. 네. 삶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북어, 북어도 미리 불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늘, 또 저희 죽염 된장, 죽염 된장. 또 대파, 또 홍고추, 예쁘라고 홍고추, 양파, 들깨, 들기름. 네,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맛이 약간 이거는 사실 한 번도 안 먹어본 메뉴여서 처음 드시나요? 네, 약간 맛이 상상이 들깨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수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구수함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이것도 아마 배우시면 바로 집에 가서 내일 하실 거예요. 너무 쉬워서 이거를 이렇게 잘게 좀 아이들도 이따 더 잘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시래기를 잘 맛있게 조리해서 먹으면 고기 맛이 나더라고요. 맞아, 약간 그 쫄깃함이 약간 고기, 저보고 거짓말하지 마. 고기만 안 되니까 사기치지 말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약간 고기 맛이 난다. 식감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밑둥 부분은 버리고 이렇게 잘라서 다시 놓고요. 이제 마늘은 좀 다질게요. 마늘을 항상 다진 마늘 많이 사시는데 다져 놓으시면 훨씬 그 향이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미리 안 다지고 이렇게 칼등으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다져놓지 않고 이제 요리하기 직전에 바로 이렇게 다지면 훨씬 향이 살아나서 마늘의 향이 살아있고 또 마늘은 익으면 전혀 불편감이 없기 때문에 뭐 맛있어요. 그래서 덩어리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제 이 정도로 다져놓을게요. 들기름 한번 붓고, 들기름을 붓고 네, 다진 마늘 좀 넣고, 다진 마늘, 그리고 된장, 된장도 좀 넣고, 네, 시래기 넣고. 시래기. 뭐 보통 이제 고기는 저희가 이렇게 불이 올라온 다음에 볶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육즙을 가두기 위해서. 근데 시래기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팬이 막 달궈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볶으셔도 돼요. 아, 네. 고기는 치불이 나면서 이렇게 볶잖아요. 근데 네. 얘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어느 정도 가열되면 바로 이렇게 볶아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시래기 속에 이제 된장 맛이 스며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볶아놓고 얘를 좀 손질을 할게요. 네. 이 북어는 일단은 머리는 별로 살이 없으니까 머리는 나중에 육수 내세요. 네. 버리지 마시고. 일단 여기를 반절. 이게 하나만 볶아주실까요? 저는 이거 북어 너한테 대화를 보면 항상 어머니들이
거를 다들 맛보지를 못하는데 맞아요. 이런 시래기 북어 들깨찜 사실 항상 그냥 북어 자체가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죠. 고기처럼 육즙도 가득해서 좋은데 이런 새로운 레시피를 발견한 느낌이 좋은 것 같고 지금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매콤달콤한 양념이 맛내기가 사실은 설탕만 많이 내면 그냥 저절로 되지만 이거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어를 넣고 넣고요. 그리고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넣고 살짝 끓일게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이렇게 이 정도. 푸드닥터가 추천하는 레시피라서 어려운 요리를 알려주실 거라고 아마 생각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약사님이 알려주신 모든 메뉴는 정말 쉬워서 따라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푸드닥터 요리는 다시마 미리 우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뭐 멸치 육수 얘기하셨는데 멸치도 하셔도 되고 저희는 이제 다시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익힐게요. 이제 끝난 건가요 벌써요? 아직은 한번 끓인 다음에 마지막 작업을 필요하거든요. 이렇게까지만 해놓고 이제 위에 이제 파랑 올릴 거를 좀 준비하시는 예쁘게 거네요. 예쁘게 대파도 이제 어슷어슷 어슷하게 썬다 이러죠? 네, 어슷썰기해서 그리고 이제 콩고추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결을 맞춰서 어슷 썰게요. 네, 이거 그냥 단순히 저속노화 식단이 아니고 굉장히 고급 요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건강한 요리라고 해서 꼭 멋이 없거나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래기 북어 들깨찜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약사님? 맞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끓고 와, 있죠. 네. 와. 이때 이제 준비해 놓은 대파, 어슷썰기한 대파와 이런 거는 왜 나중에 넣냐면 네. 얘네들은 예쁘라고 넣는 거잖아요. 네. 향신 재료잖아요. 근데 이거를 푹 끓이게 되면 모양이 다 예쁜 걸 역할을 할 수가 네,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거의 하이라이트 들깨가루. 들깨가루. 들깨가루는 양이 없습니다. 많이 넣을수록 어때요? 저 들깨가루 엄청 좋아해요. 그죠? 약간 좋아하시죠?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들깨도 많이 넣어도 되는군요. 그쵸? 얘는 양 제한 없이 많이 넣으시면 돼요. 들깨 효능도 엄청 좋죠. 우리 몸에 그 세포막에 가장 기본 재료인 양질의 물집빛을 지금 풍부한 들깨예요. 그래서 사실 들깨 비싸잖아요. 근데 그래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이런 분들 많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들기름 한 수저 먹는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름류들이 단점이 있잖아요. 산화가 잘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산패가 되면서 오히려 안 좋은 기름이 돼서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이 기름으로 짰을 때와 가루로 먹었을 때 그나마 얘가 산화가 좀 덜 됩니다. 냉장고에 잘 보관해 두셨다가 들깨가루로 또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요. 그래서 뭐 북어는 뭐 이 정도만 익어도 되고 시래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약사님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 끝났습니다. 와, 너무 이쁩니다. 와. 너무 쉽죠? 네, 너무 쉬워요. 네, 너무 쉬워서 웃음이 나오죠. 제가 대표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국물이 좀 기대가 돼서요. 국물 먼저 한 입 마셔보겠습니다. 국물을 또 좋아하세요, 우리 약사님. 국물을 엄청 좋아하세요. 네, 이 구수한 국물 진짜 마시기만 해도 약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보양식이죠. 황태는 진짜 와,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죠? 네,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네, 자주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너무 쉽고 편하고. 시래기 구수한가요? 고기 많네요. 고기 많네요. 고기 식감이 느껴집니다. 네. 또 시래기가 또 조열 작용까지 있어서 피도 잘 만들어줘서 암 환자분들 빈혈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암 환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들한테도 너무 좋겠어요. 황태가 부들부들하게 잘 익었나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게 황태 부들부들하게 코다리찜으로만 먹어보다가 사실 그 양념이 너무 한국에 그냥 만연한 레시피잖아요. 고춧가루, 고추장, 다진 마늘, 거기에 설탕을 넣으라는 레시피도 있지만 너무 그 양념은 똑같은데 재료만 달라서 사실은 약간 식상하고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이거는 오히려 더 간단하면서도 건강하면서도 이 황태를 그대로 즐기는 레시피인 것 같아요. 그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 자체가 너무 훌륭한데 이미 명작인 그림에 자꾸 덧칠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황태, 시래기 얘네들은 이미 훌륭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가진 양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와, 간만 맞으면 먹는 거죠. 네. 저희 푸드닥터 레시피는 이런 건강의 다양한 이론들을 구체화시켜 놓은 레시피거든요. 오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책 보시면서
하나 두 개씩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저속노화든 뭐 맞아요. 어떤 식단이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머리로만 알면 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입력되었을 때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오히려 그게 소화가 안 되면은 건강에 유익하지 못하고 해로울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건강만 늘어날 수 맞아요. 있죠. 이거 안 먹어서 나 이런 거 아니야? 나 이거 못했어 오늘 막 맞아,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네. 그냥 하나의 단순화된 레시피 몇 가지만 가지고 반복적으로 네. 그렇게 드시면 아마 네. 큰 어려움 없이 실천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약사님 앞으로도 이렇게 푸드닥터가 추천한 저속노화 식단 등을 비롯해서 정말 쉽고 따라하기 좋은 건강 음식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